자,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의평가를 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말 일단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한다고 참 많은 고생을 했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6월 모의평가는 당연히 이제 우리 수능과 가장 밀접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일단 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올해 학생들의 난이도 어느 정도를 공부했는가를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 특히나 올해 수능의 경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쌤 미리 정리해놨는데요. 이제 공통과목 수원, 수투는 각각 37점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다시피 1번 문제나 2번 문제가 미분법, 미분을 하는 거와 지수함수, 지수의 성질 활용하는 문제로 둘 다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딱 보고 답을 찾는 형태는 아니게 조금 그래도 손에 대게끔 자꾸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것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이한 건 없고 4번 문제 우리 그래프 극한값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 삼각함수 성질에 대한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좀 독특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7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각함수의 3점짜리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삼각함수에 대한 정보를 2가지 이상에 대해서 묻고 있다. 단순하게 삼각함수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까지 내용까지 물어버리는, 그래도 한 가지로 단순하게 점수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게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9번은 우리가 9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9번이 처음으로 4점짜리 문제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미분의 활용 파트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값에 관련한 내용으로 많이 나오던 형태, 많이 보일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3월, 4월에 가나다 추론 문제로 나왔던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10번에 출제되면서 만만치 않은 난이도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외부에 대한 문제에선 주어진 삼각형이 있고 외부에 있는 선에 대한 길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해결이 절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선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4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벌써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오히려 10번보다 쉬웠던 것 같고, 12번도 등차 수열이라는 것인데,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되는 게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대칭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또 합에 대한 얘기할 때는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대칭 형태가 또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번 같은 문제도 한 번씩 꼭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역시나 주지 않습니다. 14번 수능 특강에 이제 나왔던 문제를 좀 많이 연계했다고 저는 판단은 하는데, 조금 쉽진 않는 형태, 적분과 그래프 해석을 같이 내고 있어서 미분 적분에 대한 지식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도 오랜만에 이런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반복되는 형태의 수열. 귀납적 정의 문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반복 형태였다면 요즘에는 특정 항의 값을 찾게끔 하거나 또는 이제 거꾸로 추론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로테이션, 순환하는 모양의 수열 모양을 다시 내는구나. 그거 왜 그랬지 싶은데, 어쨌든 학생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도 지수함수, 이제 로그에 대한 얘기인데, 정수가 되도록 이러니까 조금 학생들이 그런 숫자가 있을까라는 게 눈에 잘 안 띄어서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 눈에 좀 안 띄게 정수가 되게끔 하는 문제여서 정수 만드는 게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식 자체가 지저분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주고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4점짜리도 까다로운 문제, 21번 좀 편하지 않게, 지수함수니까 어렵지 않은 형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지 않게 조금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22번도 역시나 식이 익숙하지 않게, 그 다음에 20번도 오랜만에 보는 20번이 역시 정적분과 이제 그래프 정적분과 그래프랑 관련된 문제였죠.
2차 함수의 모양, 대칭성을 이용하는 2차 함수의 모양을 찾아내는 문제였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 형태의 난이도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15번도 좀 오랜만에 나온 형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도 난이도, 14번, 10번까지도 난이도가 좀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는 아니에요. 3점에서는 까다롭진 않았거든요. 4점이 역시 4점 문제들이 좀 까다로웠다는데 3점 문제가 엄청 까다롭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출제하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쌤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번부터 공통과목 1번부터 15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2의 4제곱 곱하기 8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손을 내게끔 자꾸 만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음수의 4제곱이니까 그냥 양수의 4제곱을 고쳐주면 되고, 얘는 2의 세제곱의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인 거죠. 거기에 4제곱 2의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있다라 생각해 주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0제곱, 즉 1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 급하게 하다 보면 쌤은 2번으로 찍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1번에서도 실수를 충분히 유발하게끔 정확하게 개념을 쓰게끔 만드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2점 주지 않는다 라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문제에서 보면은 f'2의 값을 구하자. 미분하라는 얘기죠. 3x의 제곱이 될 거고, f'2는 4, 3, 12 해서 2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2분의 파이가 파이 사이 세타가 2, 4분면각이다 라는 거 줬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의 세타의 값은 음수다,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다,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음수다 라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5가 되고, 얘는 9분의 5.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음수여야 되니까 루트 씌워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면서 9분의 5 곱하기 5 마이너스 3 분자 분모에 3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나오면서 마이너스 9분의 1 되면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보다시피 그래프가 주어졌고, 0에 대한 좌극한 구하자 했으니까 0의 왼쪽으로 갈 때 그래프는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걸 알고 있고, 1에 대한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이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둘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역시 4번은 어렵지 않은 형태로 자꾸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념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 4번 잘 확인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등비수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A2 더하기 A3라고 하는 건 AR 더하기 AR 제곱이 2분의 3이다 라는 거. 근데 A가 4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4분의 1 묶어내면 R 플러스 R 제곱이 2분의 3이다. 즉 R 제곱 플러스 R이라는 값이 4를 양변에 곱해주면 6.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은 0. 2, 3에서 밑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3은 R은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것이고, 앞에 주어진 단어가 뭐 있다? 모든 항이 양수라 이게 있기 때문에 공비가 음수이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나타나니까 R의 값이 3인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A 6제곱 A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 AR의 몇 제곱? 6제곱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요 모양을 좀 잘 써먹기 위해서는 R 4제곱만 묶어낸다고 하면 AR 제곱이 먼저 나오니까 얘가 2분의 3인 거 그대로 써준 되고, R이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3의 4제곱 들어가면 되겠다. 쌤이 여기도 잘못 적었네요. 마이너스 2여야 됐구나. 2여야 됐고 마이너스 3 나오면서 공비가 2여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약분해주면 8, 3, 24가 나오면서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는 거. 숫자 제한 있네. 체크해줘야 되고. 자, 선생님이 봤을 땐 요거는 아마 수능 특강에 있는 25쪽의 문제 5번. 요걸 좀 연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딱 3개씩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물론 x값은 하나밖에 없어서 좀 간단한 문제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를 조금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거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절대값 fx가 양수여야 되니까 얘가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일단 찾을 수 있는 것도 정확하게 찾을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점들 마이너스 1일 때 요점 요렇게 요렇게 하나 y는 fx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니까 하나 둘 여기서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 근데 어쨌든 내가 3보다 큰 데에서 연속이 되게끔 연결돼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연결되고 있겠구나 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웁시다. 일반 지우기를 해서 이렇게 대충 생겼을 텐데 어차피 3보다 큰 데에서만 내가 그려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친구는 x 플러스 a인데 a가 양수니까 위에 있는 친구랑 만나게 되면서 밑으로 가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알다시피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이니까 0을 지난 형태 그래프가 아니고서야 마이너스 1을 낼 수는 없어요. 1에서 그 뜻은 결국은 내려와서 1에서 만나는 형태로 간 다음에 뒤집어준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서 만날 게니까 결국은 어디 1,1을 또 지난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1 더하기 a의 값이 1 돼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2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bx-2가 3에서의 함수값 3b-2의 값이 여기가 3,3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3이 되어야 된다는 거. 3b가 5가 되면서 b의 값은 3분의 5, a 더하기 b의 값이 결국은 3분의 6에다가 5 하니까 10을 하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닫힌 구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사인 fx가 마이너스 사인 2x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쌤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총평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7번 문제가 단순하게 하나만 주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2x니까 사인 2x니까 주기가 파이인 거니까 딱 한 주기를 줬고, 기울기가 시작이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최대값이냐 했더니 여기 2분의 파이니까 그것의 반틈인 4분의 파이일 때 최소값 여기 A가 아니고 최소값 잡는 거니까 B였겠네요. 어쨌든 최소값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는 4분의 3파이에서 얘네 둘 사이인 4분의 3파이에서 또 최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얘가 현재 4분의 3파이, 1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단순하게 그래프 해석에 이어서 기울기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은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되죠. 4분의 파이 대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수능특강 수투 페이지 54쪽에 4번 문제랑 좀 유사하지 않은가 거의.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전공 학생들은 좀 잘 풀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5월에 친 경북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20번에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풀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를 보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5의 최소값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1에서의 함수값 먼저 알고 있네. 1에서 함수값이 어디냐 했더니 3이라는 거. 여기 1,3이란 점을 지나고 있었고, 여기서 뭔가 모양이 생길 건데 1과 5 사이의 모든 실수에 대하여 미분계수의 값이 5래. 그러면 접선들이 전부 기울기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5 이렇게 쭉쭉쭉쭉 생긴 모양도 있겠지만 그 다음 조금 더 큰 모양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어쨌든 간에 가장 작으려면 접선들의 기울기 가장 짧게 5로 쭉 연결됐을 때겠죠. 그러면 5까지 가는 거니까 4만큼, x축 4만큼 가면은 얘는 결국 20만큼, y축으로는 20만큼 올라간다 얘기하면 될 테니까 최소값은 23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 수능 특강에도 있었고, 그리고 5월 모의고사에서도 볼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좀 알아두자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가 주어졌고 0보다 큰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애에 대해서 모든 성립한다라는 거. 요 문제도 역시 연계 문제인 것 같아요. 수능 특강 49쪽에 유제 5번 또는 67쪽의 문제 6번, 요게 연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x제곱 플러스 a보다는 어떨 때 x가 0보다 클 때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항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항상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니까, 얘를 hx라고 얘기하면 hx가 항상 이 a라는 애보다 크게 있으면 되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의 hx의 최소값이 a보다 크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h'x를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1, 3, 1, 1, 3, 1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과 3x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h'x가 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1에서, 그 뜻은 증가, 감소, 증가, 1에서 최소값을 갖고 있을 테니까 a라는 것은 이 1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h1 구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 날라가면서 5가 되니까 여기가 1,5였으니까 a라 하는 친구는 그것보다 같거나 작아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어떤 거?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니까 문제에서 실수의 이유 최대값 물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선분의 길이는 3, 그 다음엔 BC의 선분의 길이는 2고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 라고 주어졌고, BAC 요각이죠. 요각에 대한 코사인이 8분의 7이라고 주어진 삼각형 ABC가 있다. 그래서 AC의 중점을 M, 그 다음엔 ABC의 외접원이 이 BM이란 직선과 만나는 점, B 말고 다른 점을 D라 얘기해서 MD의 길이는 이라고 묻는 문제였습니다. 10번 문제를 보고는 쌤도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엔 잘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때 얘기를 안 했던 것을 좀 반성을 합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우리 페이지 61쪽의 예제 4번이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예 안 보진 않았고 닮음을 확인해야 됐다는 거. 평행선, 물론 예제 4번의 문제는 평행선을 그은 거여서 평행선에서 닮음 얘기하는 문제였지만 평행선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중점이란 거 가지고 닮은 비로 닮았다, 평행선이 된다, 이런 걸 찾아야 됐던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도 닮음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여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닮은 비를 활용한다는 거.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못했던 거 쌤도 반성을 합니다. 역시나 요즘 안 나왔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쌤이 얘기를 못했던 게 참 후회가 되네요. 자, 어쨌든 20번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기하를 참 잘했고 중학교 때에서의 기하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면 참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잘 모른다고 하면 차근차근히 구해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MC의 길이 보다시피 여기 하고 중선 만들고 있으니까 MC를 알아야지 여기 또다시 길이들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C의 길이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AC의 길이라고 하는 건 각 하나 변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길이의 제곱인 2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AC를 몰라 X라고 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7이다 라고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4는 9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1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5에다가 4 곱하니까 20은 0.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21이 중간에 나와야 되니까 1, 4, 4, 5 해주면 4, 4, 16, 5 해서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x가 4 또는 4분의 5다라고 찾을 건데 문제에서는
A씨의 길이가 3보다 크다 했으니까 4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또다시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써서 라는 거. 물론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참고로, 뭐냐면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내용이었는데, A, B, C가 있을 때 중선을 연결하고 있으면, 여기 M이라고 하게 하면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 길이의 제곱은 2배의 AM 길이의 제곱 더하기 BM 또는 CM의 길이의 제곱이다. 요걸 쓰면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M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중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M의 길이의 제곱은 4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얘는 13 빼기 2분의 21, 그러면 26에서 21 빼니까 26에서 21 빼니까 5,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10이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외부에 있는 선이니까, 그럼 어떻게 뭔가 연결선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가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만, 쌤은 수업을 쌤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M으로 딱 이렇게 연결해주면, 물론 어디를 연결해도 상관없는데 요각이랑 바로 요각이 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원주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쌤 또 J 코사인 씁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이상 J 코사인 쓸 수 없는 게 여기 길이도 모르거든요. MC의 길이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라서 못 쓰는데,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했더니 요각의 크기가 바로 막꼭지각의 크기로 같다라는 거. 막꼭지각으로 또 같으니까 결국은 삼각형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 AM의 길이 대 DM의 길이는 MB 대 MC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2대 내가 구하고자 하는 MD의 길이는 MB 2분의 루트 10 곱하기 대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MD의 길이는 루트 10분의 2 곱하기 4다 해서 10분의 8 루트 10, 즉 5분의 4 루트 10이라고 찾아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닮음에 대한 얘기를 쌤도 잘 안 했었는데, 막꼭지각과 동의각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동의각 부분을 얘기하면 각 같은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닮음을 찾을 때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외접원 문제 자꾸 난이도 어렵게 나오는 방법은 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동의각을 찾게 하는 거. 우리 20년 3월 문제 20번 문제도 동의각을 자꾸 찾게 하는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외접원이 나왔고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 동의각으로 같은 각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수능 특강이 비슷한 문제 많아서 적을까 하다가는 안 적었습니다. 이건 뭐 100% 연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쌤이 연계다라고 앞에 적긴 했지만, 사실 수학에선 연계가 그렇게 실감나진 않기 때문에 기출을 무조건 다 풀어줘야 한다, 기출을 반드시 풀어준다는 생각해줄 때 기출 풀다가 중간중간에 수능 특강 한 번씩 봐주자, 그게 올해 경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번 문제 보면은 T라는 점에서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했다. 시작점이 전부 원점 0이어야 된다는 거 여기 정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시각에 대한 속도가 주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P점이 원점에 돌아왔다라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원점에 몇 시에 돌아왔는지 몰라 A라고 얘기하면, 원점에 돌아왔다는 건 0에서부터 A까지 얘가 V1, P점이 움직인 요 거리가 결국은 0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이라는 거. 그러면 얼마?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2-t의 dt 한 값이 0이 되는 거고, 적분 2t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이 0, 요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2분의 1a 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2a 묶어낸다고 생각하면 1-4분의 1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4인 거. 4초의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고, P점이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를 물었으니까 사실은 양수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방향 바뀌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건 그냥 0에서부터 4까지 3t를 해주면 되겠다. dt, 3t dt. 자, 그럼 얼마? 3t dt 하면은 2분의 3t의 제곱 나오니까 0에서부터 4까지 적분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16 하면 83, 24가 나오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위치에 대한 얘기가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앞에 10번이 오히려 훨씬 어려웠을 것 같고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안 되는 건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활용 문제는 그 각이 안 보이면 웬만하면 찾기 어려우니까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풀어주는 게 항상 그거 잊지 말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공차에 대한 정보가 벌써 주어졌네. 등차 수열이고 굉장히 많은 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10. 그러면 뭐 찾아내야 돼? 첫째 항 또는 어쨌든 몇 번째 항이든 하나의 항을 알아야지만 A10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했더니 가조건을 보니까 A5 곱하기 A7의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했더니 둘은 전부 대칭 형태로 있는 거죠. 어딜 기준으로? 여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A5는 여섯 번째 항에서 D를 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A7은 여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한 것이다 생각을 해줘. 여섯 번째 항 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둘이 곱한 게 음수라는 건 결국은 A6이라는 애가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죠. 이거 3이니까 그 뜻은 A6이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있는 숫자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선 절대값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6 보다시피 왼쪽 거는 6을 기준으로 뭔가 더 하는 형태니까 얘가 어떤 숫자인지 조금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 양수일까 음수일까가.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A6이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로 먼저 나가볼게요. 왜냐면 그러면은 A7부터는 다 양수가 되거든, 왼쪽이. 즉 얘는 A7, A8, A9, A10, A11, A12까지의 합이 될 것이고, 거기 더하기 A2는 A2, A4, A6, A7, A8 이렇게 돼야 되는데 H8, 10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죠, 왼쪽에는. 근데 여기서부터 양수가 됐단 말이야. 그 뜻은 얘네는 음수니까 얘네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A8, A8, A10, A10 이렇게 날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근차근히 A6 더하기 D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A6 더하기 2D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얘는 A6 더하기 4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4D. 근데 여기 잘못 꺼있죠. 여기 3D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 다음에 A11은 5D가 돼야 되고, 얘는 A6 더하기 6D, 얘는 6 빼기 A6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넷만큼 뒤로 오네. 마이너스 있고 A6에서 2만큼 뒤로 오네. 거기다 A6만큼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면 3, 1, 3 하면 4에다가 5 하면 9, 9에다 13, 6 더하면 여기 9, 여기 맞죠? 4, 9, 15D. 그러면은 여기는 4A6 더하기 15D 이렇게 됐고, 6 여기는 마이너스 A 2A 6제곱 플러스 6D 플러스 A6 되는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A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항 합시다. 또 이항 하면 5A6이라는 것이 6 마이너스 9D 이렇게 되나요? 근데 D가 어차피 3인 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27
여기 마이너스 27, 거기다 마이너스 21. 그럼 A6이란 게 5분의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네. 왜? 나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A6은 음수겠네. 두 번째 A6이 0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숫자다 라고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A 7, 8, 9, 10 어차피 여기 3, 4이니까 7, 8, 9, 10 얘는 어차피 양수야. A 7, 8, 9, 10, 11, 12들은 다 양수고 6 더하기 A6은 결국은 2씩 들어가면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6, A8, A10. 쌤 아까 위에 12도 있었네. 미안해요 쌤이 아까 여기다 A10까지만 했었죠. A12도에서 12도 날라갔어야 되네. 어쨌든 그러면 조금만 수정을 해보면 3이 되고 9D가 되겠네. 9D. 그러면 이항해주면 이게 4가 되고 9D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여전히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순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A12까지 더해준다 이렇게 되면 날라가는 거 A8 날라갔고 10 날라갔고 12 날라갔고 여기도 3개 다 날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찾아줍니다. A6 더하기 D 얘는 A6 더하기 3D 여기는 A6 더하기 5D 6 마이너스 A6 빼기 4D 빼기 A6 빼기 2D 마이너스 A6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A6 플러스 6D 여기는 A6, 3A6 더하기 9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약하면 6A6은 6 마이너스 3D 이렇게 나오니까 D의 값이 3인 거 아까 도구하면 3 마이너스 3 되니까 A6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 찾았네 맞죠? 우리 아까 A10이란 걸 구하려 했는데 A6에서 4D만큼 뒤로 간 친구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2 하면서 2분의 23이라고 찾으면서 답은 3번입니다. 아까 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이 대칭 형태가 된다라는 거. 보통 하나 향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들 대칭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 얘기하는 것도 양수, 음수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거 우리 많이 보던 형태긴 한데 최근에 이 수열 문제가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 한 번씩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랑 좀 유사하게 나왔고 수능 특강 봤는데 비슷한 문제 별로 없는 것 같네. 왜 수능 특강이 없었지? 수능 특강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못 봤나? 하여튼 엄청 어렵게 이제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의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두 곡선 y는 16x랑 y는 2의 x 그래프가 딱 주어졌고 a점 여기가 64,2의 64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져서 a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게끔 그었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y축의 변화가 없다. 64 이렇게 되면 얘는 2의 4x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64에다가 4분의 1제곱 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의 1, 64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반복된다 맞죠? 여기 4분의 1제곱 한 형태가 되는 거죠. 얘는 2에 4분의 1 곱하기 64 이렇게 되고 2에 4분의 1에 64제곱이면 한 번 더 4분의 1이 돼야지 될 것이다 라는 거 가지고 Q2는 4분의 1에 제곱 곱하기 64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x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64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다. 조금만 정리할까요? 2에 64는 6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다. xn이 얘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xn이 문제에선 xn이 k분의 1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 얼마? 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6에서 처음으로 k분의 1보다 작아졌다는 소리인 거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큰 x5 같은 경우는
k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나타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들어갑시다. 2에 6-2n 제곱이 k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는 여기다가 6 들어가니까 여기 6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12 이렇게 되는 거고 6-10가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6제곱분의 1 k분의 1이 그것보다 크거나 같고 k분의 1이 2의 4제곱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k가 2의 4제곱보다는 크고 나 같고 2의 6제곱보다는 작다라고 나타나면서 k는 16보다는 크고 64보다는 작구나 라고 표현되면서 그러면 k의 개수는 64-16 하면 되니까 48이구나 라고 자연수 k가 48개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수함수 두 가지가 있는 형태였지만 수열 문제였네 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이다라는 단어가 주어졌고 최고차의 개수가 1, 개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3차에도 동그라미. 그래서 길에서 gx라는 애가 이 연속함수를 정적분한 값이다 라고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미분과 적분, 우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되겠죠. g'x라고 하는 거 미분한 친구가 결국은 마이너스 fx, 어떨 땐 x가 0보다는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될 것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중에서 알고 있는 건 g'x가 그러면 미분한 친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2차 함수라는 건 당연히 연속, fx도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냐 했더니 gx라는 애가 0에서가 문제가 돼. 0에 대한 좌우 극한값도 연속이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f0나 f0가 같아야 되는 거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기억 f0가 같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엔 f0가 0인 거 알고 있고 두 번째는 fx의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무슨 친구냐 했더니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fx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fx는 마이너스 g'x야. 어떨 땐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g'x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니까 g'x를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 그대로 그 다음엔 g'x가 x가 0보다 작을 땐 뒤집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또다시 알고 있는 건 기억에 의해서 g'0가 얼마? 0인 걸 알고 있고 g'x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였으니까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될 수 있네? x축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케이스들이 되냐 했더니 여기가 0일 때 0을 지나면서 오른쪽에 어느 지점 지나니 이런 모양이 g'x가 될 수 있는 친구일 거고 또는 0이 오른쪽에 있고 음수 0보다 작은 데에서 또 다른 해를 갖는 g' 이런 모양도 가능할 것이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해 0에서 중근을 갖는 모양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중근 내려 중근 이런 것도 g'x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x는 어떻게 했더니 fx는 f' 중에서 x가 0보다 클 때는 g'이 그대로 따라가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지금 빨간색이 y는 fx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다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준다. 요게 y는 fx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가다가 0보다 작을 때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fx 된다. 얘가 y는 fx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극대값을 갖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극대값 갖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이 극대값이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극대값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니은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 다음 디귿입니다. f1이란 값이 2와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떤 경우일까?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각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건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몇 개?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3개가 되냐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될 테니까, 첫 번째 케이스 확인하려 하니까 나 몰라 여기 a라고 얘기하면은 g'x라는 애가 어떻게 되냐, 3x에 x-a가 되고 a가 0보다 큰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fx라는 친구는 0보다 클 때는 gx를 그대로 따라갈 테니까 요렇게 될 거야. x가 어떨 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것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f1의 값이 내가 얼마? 2와 4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 f1을 구해주면 여기서 구해주면 되겠죠. f1이라는 건 위에 대입하니까 3에 1-a라고 될 건데, 얘가 어디? 4와 2 사이에 있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준다라고 되니까 3분의 2보다 1-a가 3분의 4와 3분의 2 사이에 있다 얘기하면 되겠고, a-1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고,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표현될 건데, 문제가 맨 처음에 a가 0보다 클 때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a는 0과 3분의 1 사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일단 요거 정도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줬으니까 나는 뭐 이제 그려줘야 되냐 했더니 y는 x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0,0이라는 점 지나면서 위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면서 위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오른쪽에서 하나 교점을 갖고, 그 다음에 원점 지나면서 또 교점을 갔는데, 문제는 딱 어디? 그럼 밑에 교점이 하나 더 있냐라는 거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교점이 또 있어?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하면 돼? 1란 애가 접선이면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접선이었다 치자. 0이면 0일 때 여기에 접선이었어. 1로는 아니고 1란 애자. 기울기 1인 직선이었을 때 0에서 만약에 접선이면 교점이 0 하나여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보다 크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1이 더 크다는 경우죠. 그 경우는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될 테니까 밑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된다. 접선일 때는 교점이 0에서 하나 있는 건데, 그것보다 길게 크면은 밑에 내려가서 만날 것이고, 그것보다 작으면 오른쪽에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오른쪽엔 당연히 있는 형태가 될 테니까 어디 0에서의 미분 계수를 확인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어디? 왼쪽 친구가 필요한 거죠. 왼쪽 친구. 그래서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0에서의 미분 계수값을 찾자 이렇게 된다는 거. f'0은 f'x는 밑에 것만 구할게요. 마이너스 3에 x-a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f'0인 거니까 대입해주면 3a라고 되고, 3a라는 친구는 위에 있는 요 a 값이 0과 3분의 1 사이를 했으니까 3a라고 하는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뭔 소리야? 0에서의 접선. F1이 2와 4 사이에 있어 버리면,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상황이 될 거다.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다. 여기서 접선이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니까 그것보다 기울기 더 급하게 되면 밑에서 하나, 0에서 하나, 그 다음에 위쪽에서 하나 만나는 3개의 교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일단 fx의 모양이 역시 오른쪽에 a라고 두면 fx는 0보다 큰 경우에서는 해가 3x에 x-a,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에 x-a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알고 있는 건 f1이 얼마 1 대입해주면 3에 1-a라는 건 변화가 없네. 왼쪽에 있는 친구랑 변화가 없으니까 a의 값은 이번에 범위가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 0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다. 나는 a가 이제 0보다 작은 경우를 그려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f' 역시나 0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 어느 부분 필요하냐 했더니 0의 우극한 부분 봐줘야 될 거예요. 우극한 부분. 그래서 f' 위에서 친구 가져오면 3x 플러스 3x-a라고 되어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3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역시나 마이너스 3a는 0보다 크고 1보단
같다 이렇게 되겠네. 아 여기서도 접선이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니까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해? 조금 더 뾰족하게 돼야 되니까 위에서나 0에서 하나, 그다음 밑으로 가서 하나, 교점이 3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럼 여기선 계산해 볼 필요 없죠? 왜? 0인 거죠. 미분계수가. 그 뜻은 1이면 뚫고 지나간 형태니까 위 0일 때 한 번, 밑에서도 한 번이니까 역시나 3개가 된다. 아, 세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교점, 함수의 교점이 3개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역시나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수능 특강에 우리 수능 특강에 85쪽에 5번이라던가 84쪽에 3번 문제랑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정적분과 함수 관계는 우리 미분해서 한다. 미분해서 보통 많이 판단을 한다라는 요네요. 그래서 미분한 친구랑 그 다음에 주어진 3차 함수, 2차 함수로 바뀌는 건데 2차 함수에 대한 특징들 파악해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수학 1에 99쪽에 있는 8번 문제 좀 유사하지 않은가 라고 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엔 요 문제가 참 수능을 오래 본 사람들에게는 오랜만에 나왔네 이런 문제긴 한데 처음 보거나 뭐 2, 3년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귀납적 정의 문제는 귀납적 정의 문제는 옛날에는 이 귀납적 정의 아마 학원이라던가 인터넷 강사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가리킬 것 같은데 이 귀납적 정의 중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 모양들이 있어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 예를 들어서 뭐 an 플러스 1이 뭐 pan 플러스 q꼴이라던가 뭐 pan 플러스 2 qan 플러스 1 ran 이꼴 0이고 pqr의 합이 뭐 0이다 이런 모양들 대표적으로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모양 같은 경우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해주고 막 그걸 외워라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죠. 옛날엔 외워서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귀납적 정의가 나와도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귀납적 정의는 이미 그 수열을 내가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일반항만 이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바뀌었어요. 일반항을 구해서 막 an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규칙성을 가지는 거. 규칙성을 가지는 형태의 귀납적 정의가 나왔다. 그럼 무슨 소리야? 직접 계산을 시키는 문제였던 거죠. 일반항 찾기는 어려워서 직접 계산을 시키는 문제들. 근데 문제는 또 역시나 이런 문제의 단점은 학생들이 점점 귀납적 정의의 의미보다는 계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유추한 형태의 최근에 문제가 나왔던 거죠. 거꾸로 A 뭐 10이 얼마일 때 A1이 될 수 있는 값은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었던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다시 뭐 규칙성을 가진 형태. 규칙성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떤 규칙성이 가장 쉽냐 했더니 우리 주기 형태예요. 주기 형태. 다시 0이 되는 친구가 있어야지 이만큼만 개선하면 반복이 돼요 라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주기를 가진 형태. 물론 수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서 얘기하겠지만 수열에서도 주기 갖는다는 건 뭐 일정한 값으로 반복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쌤 말은. 자, 어쨌든 15번 문제 계속 가보면 a1이 0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또는 an 마이너스 k분의 1꼴이다 해서 an의 값이 음수인 경우는 더해주고 양수인 경우는 빼주는 모양을 반복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볼 건데 내가 궁금한 건 얼마냐 했더니 a가 22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은 0이 된다는 거는 그때 처음 0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반복되다가 0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얼마인 애들 21인 친구들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A1이 0이었고 2, 3, 4, 5, 6 막 반복하다가 A21일 때 어쨌든 어떤 숫자가 있는데 A22가 0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개 11번째는 반복돼서 나타나고 21번째까지는 특정 숫자가 나오는데 22번째는 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기가 어떤 친구 어떻게 보면 주기가 21인 친구를 찾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기가 꼭 21이어야 될까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기가 3인 친구가 있어.
A1이 어떤 숫자 있고 A2 어떤 숫자, A3 어떤 숫자, A4 어떤 숫자인데 A5에 다시 돌아갔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A5에 0이 됐어. 그러면 6은 2랑 똑같을 거고 7은 3, 8은 A4 이런 형태랑 같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기가 얼마인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냐 했더니 주기가 4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어떤 모양이 될 거냐 했더니 그러면 쭉쭉쭉 반복한다 생각하면 뒤에 맨 마지막 친구는 4의 배수일 때마다 끊겨. 즉 얼마? A20일 때도 어떤 숫자 나오고 A21에서도 0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주기는 4지만 어쨌든 4의 배수마다 0이 반복으로 나타날 거니까 여기서는 1에서 0이 나타났으니까 4n 플러스 1꼴에서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0이 언제마다 될 거냐 했더니 4의 배수마다 0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선 주기가 21이라는 건 주기가 4였는데 주기가 8처럼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주기가 20인 것처럼 얘기해 볼 수도 있으니까 주기가 21인 걸 찾자는 건 정말로 찐으로 주기가 21일 수도 있지만 어떤 모양일 수도 있다. 배수 몇 배 했더니 21이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3인데 3인 걸 7번 반복한다 이러면은 주기 21처럼 보일 수 있죠. 또 거꾸로 주기가 7인데 그 세 묶음 있다 하면은 21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주기가 결국 어떤 애들 7, 3, 1 이런 21 이런 애들을 찾아준다. 선생님 주기가 그럼 다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도 더하는 게 다 0일 수 없어. 맞죠? 왜? 하나의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다 0인 건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해볼게요. 이제는 A1이 0이라 있고 A2는 0보다 작을 때는 더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A3는 그럼 어떻게 되냐? 더한 거에서 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될 수는 없죠. 끝냈을 때 A4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더해주자는 거니까 여기서 K분의 1 뺀다는 거니까 통분해주면 K 플러스 1분의 2K에서 K 플러스 1 빼니까 K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 나오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얘가 0이 된다면 주기가 얼마인 것처럼 얘기해 볼 수 있어? 주기가 3인 것처럼 얘기해 볼 수 있어. 그 뜻은 3의 배수마다 3의 배수마다 다른 숫자 되고 그 다음 숫자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21은 3에다가 7번 하고 플러스 1 한 모양이니까 주기가 3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A22가 얼마 되네?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4가 0이 돼도 하는 숫자는 뭐냐 했더니 K가 1이면 이 수열은 3개마다 0이 되는 모양 나올 테니까 22가 0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것만 될까 했더니 아니야. 언제도 될 거야. 언제? 주기가 7이 되는 경우도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주기가 어떻게 보면 7인 거. 그럼 어떤 숫자? A8이 0이 되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8은 얼마일까 조금 구해보면 좋겠죠. A5라고 하는 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얘가 0이 아니야 0인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0이 아닌 것도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그러면 아니다 하면은 여기가 숫자가 1이 아닌 숫자니까 2, 3, 4 이렇게 하면 양수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0인 것도 해봤으니까 0이 아닌 걸로 해보면 즉 K가 2, 3, 3인 얘가 위에 게 양수가 될 거니까 뭘 빼자? K를 다시 한 번 더 뺀다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통분해주면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에서 K 플러스 1을 뺀다. K 플러스 1을 뺀다. 그러니까 2가 된다는 거죠. K 플러스 1에 분의 2 이런 모양 될 거고. 그럼 A6은 K 플러스 1분의 2에서 다시 양수네. K분의 1 뺀다 라고 하면은 얘는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을 빼는 모양으로 나오겠죠. 여기 마이너스인데 잘못 적었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더해주는 K 플러스 1을 더해주는 모양 나오는 거니까 K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A7도 한번 다 구해볼까요? 다시 K가 지금은 1인 거를 찾아놨지만 얘가 0이 아니라 하면 양수가 될 거예요. 무조건 K는 0이 아니면 어차피 만약에 K가 1이면 0이어서 이미 여기서 5로 계산되지 않았을 거고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이제 1도 아니고 3도 아닌 2도 아닌 형태가 될 테니까 3 이런 숫자니까 양수인 걸 생각하면 또다시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2에서 k분의 1을 빼면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을 빼주면 k 날라가면 마이너스 3만 나오니까 a8은 얼마가 되냐 했더니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에서 k 플러스 1분의 1을 다시 더해준 형태가 될 테니까 얘는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3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짝수 2 곱하기 2일 때는 k 마이너스 1, 2 곱하기 3일 땐 k 마이너스 2, 2 곱하기 4일 땐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k가 1일 때도 아까 우리 주기가 3인 게 됐을 거고 주기가 7 되는 건 a8이 0이어야 되니까 k가 얼마? 3인 게 또 가능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또 어떤 것도 가능하겠다? 주기가 얼마인 거? 주기가 21인 거. 즉 a가 얼마? a22 자체가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 곱하기 1 때 마이너스 1, 2 곱하기 3일 때 마이너스 2, 2 곱하기 4일 때도 마이너스 3. 네 번째 짝수인데 마이너스 3. 세 번째 짝수인데 마이너스 2. 두 번째 짝수인데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해주면 A22라고 하는 친구는 K 플러스 1분의 22는 11번째 짝수일 테니까 K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K가 얼마이면 10이면 주기 형태가 돼서 다시 또 22에서 0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K 값들의 합을 구해주면 얼마?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평가원 시험의 독특한 특징은 우리 흔히 알고 있던 평가원 같지 않은 느낌이 좀 강했다. 좀 변화를 자꾸 주려고 한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25번 같은 거에서도. 그래가지고 뭐 좀 기억을 해주면 물론 9월까지 봐줘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보고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쌤은 1등급을 내가 1, 2등급 또 상위 등급을 받으려고 해서 25번, 14번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좀 새로운 표현처럼 보이는 것들 오히려 그건 옛날 것들도 많겠네.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옛날 문제들에 대한 고난도 문제들도 조금 대비를 해줘야지 더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공통영역 주관식 문제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안녕.